안녕하세요. 닥터 문입니다. 오늘 또 저번에 이어서 설거지론에 대한 남은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설거지론은 갑자기 어딘가에서 뚝 떨어진 그런 담론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담론이죠. 길거리에 젊고 예쁜 여자가 지나가고, 근데 그 옆에 이제 조금 그 여자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그런 남자가 이렇게 같이 가면 저 새끼 돈이 많은 새끼인가. 사실 이런 생각을 그 누구나 다 해봤잖아요. 원래 이게 페미도 있고 일베도 있고 다 있었어. 예전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것들이 주류가 아니었을 뿐이었죠. 근데 페미니즘이 정부 주도하에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광역으로 창궐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출산율은 그때부터 절반 이상의 개박살 나기 시작했죠. 뭐 게다가 출산율 이외에도 뭐 전체적으로 혼인율이나 연애율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로 이런 많이 회자되던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좀 당연하게 넘겼었죠.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당연하게 넘겼던 그런 단어들 전부가 설거지론으로서 설명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댓글에서 보고 좀 퍼왔는데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설거지론이라는 단어는 헬조선이 가진 문제점을 모두 관통해버리는 그런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설거지론이란 페미니즘에서 촉발한 젠더 갈등의 부산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과연 그 페미니즘을 득세하게 만든 새끼들이 누구인가, 그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이게 가정교육 개판한 82kg 김지영 양산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그냥 한마디 뭐 말도 못 걸게 할 정도로 그냥 뭐 십선비의 나라, 어? 완전히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경제 성장 시기에도 여자들 차별하고 멸시하고 남아 선호하고 여아 낙태해가지고 지금 성비 개박살 내버리고, 권력형 성범죄는 가장 많이 저지르고 다니고, 퇴근 후에는 룸사롱 가장 많이 다니고, 집값 올려서 지금 남녀 갈등 더 심하게 만들고 2030들 싹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과연 그 세대가 누굽니까? 2030 남자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든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설거지로는 결국에는 어떻게 논의하든지 그냥 결혼하지 말자로 결론이 납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리스크가 높은 가차질 중에 하나이죠. 단순히 사회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할 때 과거에 그냥 매매혼만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더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 힘들던 시대였어요. 여자들도 존나 힘들었지만 남자들도 다 그냥 다 존나 힘들었다고, 싹 다. 그나마 이제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가사랑 육아를 담당하고 이런 어떤 역할 분담 방식이 당시로서는 그냥 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과거에는 어떤 기술이나 문화 발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라도 결혼을 해서 이게 좀 뭐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사회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볼 때마다 조상님들은 진짜 어쩜 그렇게 선녀인지 모르겠어. 오히려 지금이 더 개판이죠. 결혼 시장은 아직도 매매혼에 보수적인데 연애 시장은 자유연애에 완전히 개방적이에요. 그런데 성비는 또 박살나 있고. 그러니까 작금의 시대는 이 한국에서 남자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기에는 정말 힘든 최악의 시대입니다. 최악의 시대. 일단 여건이 상당히 많이 신장되었고 여성들이 성적으로 지나치게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성들에게 할당된 기회가 남성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결혼 시장에서 매매혼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고 상당히 보수적이죠. 예, 이것저것 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상당히 자유롭게 했습니다. 연애를 자유롭게 했는데 또 결혼 시장에서 있을 때 그녀의 과거나 연애나 뭐 나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자들도 어쩌다 보니까 뭐 나이를 먹게 되고, 근데 주변에서는 매매혼 그런 관습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설거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일종의 자기 객관화의 문제죠. 자기 객관화는 자신에 대한 상당한 고찰이 필요한 인지 활동입니다. 뭐 남성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본능적인 욕구 해결을 위해서 여성들이랑 이게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피드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부족한 점을 깨닫고 수없이 이게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자기 객관화의 노력이 여성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남성들에 비해서 태어나자마자 좀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좀 남성들처럼 어떤 폭력이나 뭐 극심한 경쟁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지도 않고, 물론 이제 성욕, 여성들도 이제 본능적인 어떤 성욕이 있는데 그것의 결핍이 남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사랑이 없어도 조건만을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과연 뭐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뭐 한국의 미래는 일본이 될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국의 인구 밀도는 일본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이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게 되죠. 경쟁률이 일단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집값도 오르고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태되는 남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그 인간 사회에 적용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이치입니다. 환경이 가혹해지면 당연히 그 생물은 그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각자 도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골도 시골대로 뭐 일자리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인프라도 이렇게 없다 보니까 이게 저출산을 떠나서 그냥 무출산이 되는 거예요. 무출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남자 4명 중에 1명꼴로 결혼을 안 하는 상황이고, 유럽과 북미는 결혼을 기피하고 동거가 유행하고 있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 한국이 그나마 일본을 따라 배워가지고 일본을 따라가기만 해도 다행인데, 우리는 출산율 0.1 찍고 그냥 뭐 비행기 추락하듯이 추락한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아싸 조선 망한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언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시 강점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이동을 했듯이, 지옥이라는 거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인 것이지, 그게 끝나면은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이 영원히 불탈 운명인 거예요.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가지고 한국인 인구수가 점점 말살하게 되면 또 뭐 국적법 통과시켜가지고 뭐 그 자리에 조선족들이나 그 나라 새끼들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게 늘리면 되는 것이고, 계속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페미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계속 여성들이랑 남성들이 갈등을 겪고 서로가 싫어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그걸 그렇게 만든 레즈 애들은 그냥 뭐 여성용 지원주택 이런 거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계속 사는 거야. 정말 아름다운 미래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미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처럼 메타버스 안으로 가장 빠르게 유입되는 거는 빈민들입니다.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즐기면 되니까. 사실 오늘 또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몇 시간을 들어가면서 열띤 그런 토론전을 벌이죠. 진짜로 뭐 일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오늘 또 뭐 자산 증식하고 어떻게 하면 내일 하루도 건설적으로 살까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이렇게 잠이 들겠죠. 그냥 뭐 이렇게 밥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이렇게 뭐 영상 굳이 찍어가지고 뭐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사실 담론은 담론일 뿐이에요. 이런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는 신경을 끄고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답이죠. 사실은 그냥 태어난 김에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이렇게 적당히 유쾌한 척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거냐, 그냥 이렇게 혼자서 게임하면서 뭐 냥냥이 키우면서 적당히 살다가 갈 때 되면 가란다 이렇게 사시고 싶으시면 뭐 그러게 살아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나는 사랑이 하고 싶다, 뭐 결혼이 하고 싶고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 저도 진짜 결혼을 하고 싶고 그런 어떤 인생에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뒤지더라도 이렇게 좀 뒤지고 싶은데, 어딘가에는 제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주는, 저를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자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저는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죠. 혹시라도 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뭐 차라리 그냥 영어 공부나 외국어 공부해가지고 국제 결혼이라도 이렇게 꿈꿔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확률적으로 내가 이제 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몇만 명밖에 없다. 거기에서 일단 뭐 다 실패하고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밖을 보면, 기회를 가지고 내가 밖을 보면은 적어도 밖에는 뭐 몇백만이 있을 수 있고 몇천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뒤져보면 또 모르죠. 취향이 이상해가지고 나를 되게 좋아해주는 그런 여자가 있을지, 그런 사랑을 찾을지도 모르고. 물론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 사랑을 꿈꾸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냥 진짜 자기 인생을 소중히 생각을 하고 절대로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비슷한 가치관과 심정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설거지론에 대한 언급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